세상이 미쳤다고 말해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진짜 미친 건 믿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날이 정말 무덥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잘 살아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런 시기는요, 사실 무언가를 막 해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로랑스 드빌레르의 삶은 여전히 빛난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일상에 지쳐있는 분들께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의 낙을 되찾아야 해요.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건 마치 폐허가 된 도시 한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은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는 희미하지만 간절한 구조신호 같았다. 그 무렵 나의 하루하루는 복사 붙여넣기의 반복이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게 없었고 달력의 날짜는 바뀌었지만 시간은 멈춰있는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홀로 갇혀있는 느낌이 나를 괴롭게 했다. 병원에서는 그걸 우울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잃어버린 건 삶의 재미나 흥미 따위가 아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의 시선이었다. 전에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마음이 막 움직이곤 했다. 거리에 핀 꽃, 창가에 앉은 고양이, 노을이 번지는 하늘의 색감 하나에도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디를 걸어도 마음은 공허했고 꽃이 피어도 햇살이 따뜻해도 모든 것이 무채색의 배경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기쁨의 시선이 사라지자 나도 함께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삶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감정은 죽은 듯 멈춰 있었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실제로 의자에 앉을 힘도 남지 않았고 두 발로 버티는 것조차 버거웠다. 바닥과 하나가 되거나 벽에 기대어 웅크린 채 그저 숨만 쉬며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다.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었다. 삶에서 완전히 분리된 느낌. 숨은 쉬고 있었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은 사라진 상태. 그것은 살아있음의 반대편, 즉 존재의 중단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붉은 기와 지붕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새까만 깃털과 붉은 기와의 강렬한 대비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검정색과 붉은색이 맞닿은 미묘한 조화가 오랫동안 죽어있던 나의 감각을 자극했다. 세상의 풍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닫혀 있었던 것을. 나는 그 풍경을 좀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 나도 모르게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거창한 결심도 없었고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었다. 그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기대나 강요도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스스로 일어난 것이다. 그와 동시에 꽤 오랫동안 내 곁에 머물렀던 무기력과 우울이 조용히 내 곁을 떠났다. 이전까지는 그냥 존재했던 풍경이 이제는 내 감각을 자극하고 내 감정을 이끌기 시작했다. 사실 삶의 아름다움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내 곁에서 변함없이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지 내가 보는 법을 잊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삶이 공허하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환경 탓, 인간관계 탓, 심지어 운명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삶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효율이냐, 비효율이냐, 성과냐, 실패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시선은 날카롭고 유용해 보이지만 결국 삶의 진짜 에너지들을 말라붙게 만든다. 기쁨조차도 쓸모를 따지고 감정조차도 성과를 요구받는다. 이렇게 될 때 삶은 순식간에 무채색이 된다.
우울은 바로 그 틈으로 스며든다. 당신도 모르게 조용히 삶의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 그러나 시선이 바뀌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극적인 사건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붉은 기아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 한 마리가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그날 그 까마귀는 언제나 그랬듯이 단지 거기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에겐 닫혀있던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었다. 삶은 그렇게 바뀐다. 드라마틱한 이벤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감각의 회복으로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바뀐다. 혹시 지금 당신도 터널 속에 있을지 모른다. 매일이 똑같고 감정은 무뎌져서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한다.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언제부터 기쁨을 느끼는 법을 잊었는가? 내가 느끼고 싶었던 감정은 정말 사라진 걸까?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린 건 내가 아닐까? 정말 성공을 꿈꾸는가? 정말 더 나은 삶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 무너진 감정을 다시 깨워야 한다. 왜냐하면 감정이 살아있어야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있어야 행동이 따르고, 행동이 쌓여야 비로소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감정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다. 감정을 되찾을 때 진짜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 무표정한 얼굴로 메마른 감정을 억지로 누른 채 힘겹게 오르는 정상에는 당신이 꿈꾸던 삶은 없다. 성공이란 아무 감정도 없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기쁨과 의미로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 다시 느끼고 다시 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캉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본래 비어있음에서 시작됐다. 그 의미를 곱씹어보면 직함도 역할도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진짜 바캉스다. 하지만 지금의 바캉스는 그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몸은 분명 여행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급하다. 왜냐고? 더 많은 곳을 가야 하고 더 예쁜 사진을 찍어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박이 바캉스의 본래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낯선 땅을 밟으면서도 정해진 코스를 따라 걷는다. 루브르 박물관 앞 긴 줄에 서고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할 때도 SNS에 인증하기 딱 좋은 장소에서 카메라를 꺼내든다. 그렇다면 왜 거길 간 걸까? 정말 그곳이 당신의 마음을 이끌었던 걸까? 정말 그 풍경을 보고 싶었던 걸까? 아니다. 조금만 더 솔직해지자. 당신이 그곳에 간 이유는 남들이 다녀왔기 때문이다. 나도 가봤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남들이 찍은 그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심지어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사진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댓글과 좋아요의 숫자를 확인하며 안도하거나 초조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여행지의 풍경보다 타인의 반응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럴싸하게 편집된 콘텐츠를 세상에 자랑하느라 바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떠나고 싶어한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나와 당신을 자꾸만 어디론가 밀어낸다. 무의미한 하루를 기억하고 싶은 하루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물론 그 욕망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욕망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 왜 떠나고 싶은지, 무엇을 느끼고 싶은지, 여행이 끝나면 어떤 나로 살아가고 싶은지. 하지만 여행이란 지구 건너편이 아니라 내 마음 한복판을 걷는 것이다. 멀리 떠나는 것도 좋지만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먼저다. 티켓을 예매하기 전에 마음속 지도를 먼저 펼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기 전에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 진짜 자유는 남들처럼 되고 싶다는 그 초조함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남들보다 더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쩌면 당신이 여행을 통해 진짜 찾고 있는 건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잃어버린 당신 자신일지도 모른다. 포르투갈 리스본 타구스강 하구의 작은 카페 테라스. 그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저 멀리 바다를 보며 또 다른 삶을 상상한다. 그의 이름은 페르난두 페소아. 직업은 회계사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배를 띄우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수없이 많은 항해를 떠났다. 그는 자신의 내면 속 욕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 몸 안에 흐르는 피가 왜 자신은 날개가 없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내 삶의 반경이 좁다고 생각하니 열이 난다. 그에게 현실은 수학과 같았다. 늘 인생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듯 보였고 변주도 충격도 확장도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페소아는 이런 현실을 폭염처럼 짓눌린 일상이라 표현했다. 숨이 턱 막히고 생각과 감정이 마른 나무처럼 부서져 간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을 다시 보려 했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려 했다. 우리는 그저 안정을 추구하며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무너지고 때론 엉망이 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다. 불안전함 속에서 배우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삶을 견디며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회복의 감각을 깨운다.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찾는 법을 배운다. 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맬 때도 나침반 하나 없이 세상을 읽는 법을 익혀간다. 낯선 감정 역시 결국은 성장의 출발점이다. 두려움도 외로움도 막막함도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애초에 우리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완벽한 모양으로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깨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상처가 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다른 선택지가 움튼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버겁고 견디기가 어려울지라도 그건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토록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당신을 가장 강하게 단련시켰다는 걸, 당신을 더 큰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 눈을 감고 외면했던 그 감정들이 결국엔 당신의 위대한 스승이 되어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걸 지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다. 마음이 복잡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고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 같아도 괜찮다.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져도 괜찮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다. 지금 그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 당신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다. 그 혼란조차 당신의 일부이며 그 감정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넓은 사람으로 이끌고 있는 중이다. 말라붙은 평원에 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날, 한 늙은 기사가 천천히 말을 몰고 나아간다. 낡은 갑옷, 깨진 투구를 쓴 채 함께하는 말은 늙고 힘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단단했다. 이름은 알론소 끼하노.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예전처럼 현실에 고개 숙이고 살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단단히 미쳤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 망상에 빠진 늙은이, 실패만 반복하는 광인이라는 조롱과 비웃음, 무시와 외면이 쏟아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돌뿌리에 채이는 모두가 그냥 지나치는 그 길을 운명의 길이라고 믿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믿었다. 그것이 그의 무기였고 그것이 그가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이유였다. 돈키호테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현실감 없는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믿는 길을 그저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것.
세상의 상식과는 어긋나지만 자기 안의 신념이 뚜렷한 삶.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가 보여준 삶을 향한 용기의 방식이었다. 그렇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누구도 그의 모습을 보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쉽게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는 끝까지 자기가 믿는 이야기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돈키호테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믿는 자만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믿는 자만이 움직일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 사람들은 늘 타협을 말한다. 꿈보다 생존을 먼저 말하고 이상보다 현실을 앞세운다. 적당히 해.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럴듯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결국 당신을 남들이 써놓은 이야기 속 조연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이렇게 속삭인다. 세상에 미쳤다고 말해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진짜 미친 건 믿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삶은 때때로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 사람의 어리석어 보이는 확신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곤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 남들이 보기엔 별것 없고 어쩌면 거친 돌처럼 보일 수 있는 그 길을 당신은 정말 운명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가? 당신 안에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당신만의 지도가 있다. 그 지도는 남들의 말에 휘둘릴 땐 보이지 않는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과 마주한 그 순간, 눈물겨운 하루 끝에 조용히 숨 고르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물론 당신만의 지도를 발견한다 해도 그 길을 걷는다는 건 쉽지 않다. 외로운 순간을 수없이 마주할 것이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생길 것이며 돈키호테처럼 조롱받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것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조롱하든 무시하든 그 모든 소음은 결국 지나간다. 끝까지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남들이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는 결코 틀린 적이 없다. 그건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답보다 자기 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끝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그러니 잊지 마라.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직 당신뿐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